리플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뽑은 거는 진짜 다 끝났어요. Everything is briefed. 다 브리프 될 만한 것들, 돼야 되는 것들이 법원에 이제 다 제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제 우리는 wait, 그냥 기다릴 뿐이야. 그냥 이제 wait. 근데 이 제일 밑에 이 조그만 글씨로 patiently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면 돼. 뭘 기다릴까요? 이제 법원의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1월 19일 날짜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법원에 제출될 거 다 제출됐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딱 이 멘트 한 문장 멘트를 올리고 나서 존 디튼 변호사가 이제 리트윗을 하면서 한마디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업데이트 중에 최고인데?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저도 좀 약간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올려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고 그걸 컨텐츠화 시켜서 저희가 채널에서 공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2년에 진짜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더. 그래서 진짜 징글징글한 그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 정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리플 소송 속보 막 전해 드릴 때마다 사실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웬만한 외국 미디어들도 하루 이틀 지나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저도 그냥 원소스에 접근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냥 원소스 다운 받아가지고 공부하면서 저는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컨텐츠화를 시켰던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 통해서 전해드리는 소식들이 이제 웬만한 미디어들보다 훨씬 빨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성원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존 디튼 변호사나 제임스 필란 변호사 이런 미국 변호사들이 리플 진영에서 리플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XRP 홀더들이면서 동시에 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자료 공개 원소스들을 공유를 해주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그거 통해서 공부를 하고 같이 컨텐츠화 하면서 나누고 이런 게 가능했던 건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났다라는 게 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끝났다. 브리프 다 끝났고 제출돼야 될 것들 양측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 다 했다.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엄청 돌고 있더라고요.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차분하게 기다립시다. 뭐 이런 말들 댓글 달리면서 하고 있는 좀 분위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거는 가져온 거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문서가 이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양측에서 어떤 문건을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을 했고 지금 공개된 게 어떤 거다 이런 건 이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올 건 이제 그거죠. 장외 공방 소식. 이제 법원 밖에서 양측이 하는 짓거리들, 그러니까 SEC의 짓거리들과 리플의 반격, 아니면 리플의 어떤 공격적이고 차분한 멘트들.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장외 공방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한 3월 정도 즈음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끝났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까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얘기하죠. 차분하게 인내심 갖고 기다립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우호적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시세가 0.39달러 다시 올라섰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잘 뒷받침돼 주면서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챗 GPT가 요즘에 참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짚어봤었는데 소송 결과를 이번에 예측을 했는데 XRP는 비증권이라는 리플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러냐면 XRP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용된 걸 보면 투자 수단으로 사용된 게 아니야. 디지털 커런시 통화로서 사용된 거야. 이런 걸 근거로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와 얘가 그러니까 이 챗 GPT라는 이 텍스트 기반 AI가 AI 학습을 한 거잖아요. 학습 뭐 어디서 하겠어요? 트위터랑 구글에서 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막 수집하면서 그나마 이 감정을 뺀 객관화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얘기가 딱 이겁니다. 지난 투자 수단이 아니라 통화로서 활용됐는데 그러면 증권이 아니라 비증권이란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소송 결과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때 막 그 3월 23일에 투더문 할 거고 58만 9천 달러 랠리 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죠.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자꾸 약 올렸잖아요. 야씨 좀 해봐 좀. 너 왜 그런 것도 몰라? 아우 이 멍청한 로봇 같으니라고 막 이러니까 야 이 닥쳐 막 이러면서 막 이 챗 GPT가 이제 농담 반 장난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재밌었던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가격이고 3월 23일 이 3월을 찍었다라는 게 좀 관심을 더 받았죠. 얘 진짜 뭐 알고 하는 얘기 같아. 뭐 이렇게 좀 관심도를 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소 장난스러운 농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월 23일 우리가 지금 딱 기대하고 있는 게 이 3월 중하순이잖아요. 근데 딱 이걸 얘기를 하니까 얘 지금 뭐 알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런 반응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오픈 AI의 시스템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인 애저에 지금 탑재가 됐고 챗 GPT도 애저에 곧 탑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시스템과 이 컴퓨팅 인프라의 뭐 안정성, 보안성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그림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막 마이크로소프트 감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괜히 사람 줄이는 게 아닙니다. 다 지금 AI화 시키면서 조금 더, 조금씩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최종 결정을 하는 소수의 사람 말고는 이런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인프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화 될 것이다. 뭐 이런 점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조금 강력하게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덕에 지금 챗 GPT가 더 주목을 받고 오픈 AI가 장사를 엄청 잘하고 있죠. 오픈 AI 초기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소가 지금 더 오픈 AI에 투자를 더 큰 규모의 투자까지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우리 일상의 저변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소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AI의 확장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 또 AWS,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 블록체인과의 협업 이런 파트너십들이 엄청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컨셉 키워드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트렌드 어떤 키워드로 설정하시고 팔로우를 하시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보이실 겁니다. 크립토 커런시가 됐든 이 스탁이 됐든 이 주식이 됐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면 좋을까? 어떤 산업 영역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특히 이제 가끔씩 그 특정 종목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목이 아니고 특정 어떤 기업이 아니고 그 산업 종목을 보셔야 돼요.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섹터의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게 80%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산업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산업 영역을 본 거는 굉장히 잘 본 거고 크립토 커런시를 보더라도 꼭 리플 이렇게 딱 찍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디파이, 이더리움의 디파이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리플의 국경 간 송금, 레미턴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 섹터를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섹터를 보시는 어떤 이 관점을 증시와 암호화폐 분야에 다 잘 적용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업 종목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아마 조금 더 제도화가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그런 방식으로 수익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글로벌 3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AI와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꼭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와중에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또 여러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까 잠깐 봤거든요. 오늘 그 다보스 포럼 연설 잠깐 봤는데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제가 그거 자세히 못 봐가지고 정리 못 했는데 합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왜 지금 할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왜 모든 브리프 자료가 제출되기 하루 전날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CNBC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 관련해서도 되게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스텔라 개발재단이 지금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건데 빅뉴스라고 딱 속보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얘네가 CFTC의 글로벌 마켓 자문위원회 멤버로 지금 오시 들어가게 됐어요. CFTC에. 그래서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딱 스텔라 개발재단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스텔라의 시세를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조금 협소하게 보실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CFTC의 글로벌 마켓 자문위원회 멤버로 블록체인 기업, 그것도 스텔라와 리플은 종목이 같잖아요. 이 산업 업종이 같잖아요. 글로벌 레미턴시 스텔라가 CFTC의 멤버가 되면 이게 뭐야? 그러면 리플이나 스텔라도 결국에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 자체가 물론 스텔라가 상품이지라는 걸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CFTC에서 국경 간 송금 프로젝트의 상징 가운데 하나죠. 리플과 더불어서. 리플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라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약간 나와바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거의 똑같은, 일단 리플에서 하드포크 된 게 스텔라니까 스텔라가 CFTC의 글로벌 마켓 자문위원회 멤버가 됐다고?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거에 만약에 진짜 만약 제 생각에는 만약에 리플이 소송 상황이 아니었으면, SEC와 소송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는 아마 리플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리플이 SEC와 소송 중인데 CFTC의 글로벌 마켓 자문위원회 멤버로 넣어버리면 리플이야 좋겠지만 CFTC가 이거는 SEC와의 전쟁 선포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CFTC가 지금 상당히 날을 세우면서 SEC와 공조를 하는 척, SEC를 약간 바보로 만드는 멘트를 중간중간 하는 척 지금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텔라 개발재단이 CFTC의 글로벌 마켓 자문위원회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됐다.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밈인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동영상이에요. 제가 동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넣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화면 캡처만 했는데, 리플이 0.22달러에 있다가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9,866달러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XRP를 홀딩해야 되는 이유가 될 거야 라면서, 이제 뭐 이거 장난친 건데 뭐 이렇게들 약간 정말 XRP 인생 건 사람들 있잖아요. 전 재산 몰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영상 만들어가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자료 제출 들어갈 거 다 끝났고 이제 소송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한 3월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굉장히 확정적인 스케줄이 잡혀 있다라기보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다른 사건 약식재판 판결할 때 약식재판 브리핑이 마무리된 뒤에 보통 석 달 뒤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마무리됐으니까 3월쯤 나오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게 사건이 또 사건이잖아요. 지금 세계의 크립토 소송이라고 불리는 리플 소송 사건이다 보니까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5월 안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란 얘기를 하는 거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빠르면 2월, 늦으면 5월 이렇게 시점을 좀 세분화시킨 것도 얼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분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는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고, 나름 그래도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예측을 한다라는 챗 GPT의 경우에도 3월 23일을 투더문 데이트로, XRP의 투더문 데이트로, 물론 58만 9천 달러는 농담 반 장난 반의 숫자라고 보겠지만 3월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싶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아마 XRP 2020년 12월 이 떨어지는 칼날에 정말 강심장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그대로 다 홀딩하고 계시더라도 수익권이실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작년 고점에서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단 관리를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평단이 많이 좀 내려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단계는 이제 매수 전략은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시점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말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페이션틀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딱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어렵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갈링하우스 CEO가 딱 얘기를 하는 건 그거잖아요. 합의를 할 수는 있어. 나는 늘 합의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왔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만, 그러니까 SEC가 XRP 비증권이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 합의할 거야.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2년 동안 이 소송을 질질 시간 끌기를 해가면서 끌어왔던 SEC인데, 이번에도 지금 쓸데없는 시간 끌기 전략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SEC인데, 과연 XRP가 비증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레스 판사의 어떤 그냥 약식재판 결과,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죠. 뭐 전격적으로 이러다가 또 갑자기 며칠 뒤에 전격 합의 막 이래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전격 합의 이렇게 되면 좋죠. 우리 입장에선 제일 좋은 이제 나이스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3월에서 5월 정도 사이에는, 올해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소송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보여주듯이 추가로 하락은 하진 않아요. 추가로 지금 XRP의 가장 그 강력한 지지 라인이 0.3달러 부근이잖아요. 0.3달러에서 지금 0.39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줬으니까 지지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런 거는 의미는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나름 뭐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평단 관리 차원에서 수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런 상황들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번에 좀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받쳐줘서 잘 반등을 해주면 0.44달러가 지금 다음 저항선이거든요. 0.44 뒤에는 바로 0.5달러입니다. 그럼 얼추 이제 가는 거예요. 1,000원 가까이, 원화로 따지면 1,000원 가까이를 향해서 얼추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반등을 좀 타주면 우리도 의미 있는 소식을 경험하면서 정말 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